올라가고 짓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 입주를 하기 위해서 많은 또 인구들이 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해서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광주 전체로 보면 다시 우리 도시가 살아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뭐 다양할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큰 틀에서 보면 뭐 도시 재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생이라는 말을 쓸 때는 과거에는 참 활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거기서 경제활동도 들어오고 뭐 일자리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가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는데 10년, 20년, 30년 세월이 변하면서 산업 구조도 바뀌고 기술도 바뀌고 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체되고 또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더 좋은 살기 좋은 지역으로 다시 떠나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조금 쇠퇴되고 자, 이 쇠퇴된 지역을 다시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근데 또 이게 재생이지 않겠어요? 범위를 크게 보면 그게 광주랑 큰 도시 재생이 될 거고 범위를 작게 생각하면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재생이 될 거고 아마 여기에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알기에 아마 공동체 막 이런 것과 연계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마을 재생, 마을 만들기, 마을 가꾸기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재생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죠.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누가 만들어준다는 이야기는 어떤 그 건설 회사, 대규모 주택 회사들이 와서 건물을 크게 짓는다든가 또는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건물을 지어준다든가 거기에 뭐 대규모 무슨 어떤 산업시설을 만들어주거나 물론 그러면 도시 전체로 보면 그 지역이 뭐 재생이 될 수도 있겠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교육 환경도 좋아지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참여한 것은 그런 어떤 재생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좀 더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북구에 어떤 마을에서 내가 가서 나는 좀 살고 싶다. 내가 거기 가서 살아야지. 이런 마을을 또는 이런 지역을 만들겠다고 해서 모이시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일은 누가 하느냐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선 내가 내 집부터 내 개인 집부터 잘 가꾸고 평상시에 계속 잘 가꾸고 그러면 다른 집도 다 우리 주민들이 다 그렇게 하면 내 마을이 보다 깨끗해지고 보다 아름다워지고 주민들 간에 그러면서 소통과 관계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 동네 가면 참 살기 좋다더라 소문이 나고 나는 거기 가야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해 그 동네 근데 가고 싶어도 못 가 집이 없는데 그럼 수요는 많고 공급은 없어 그러면 또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 가치도 올라가는 것이고 그 지역에 여러 다양한 자원의 어떤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또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러면서 윈윈하면서 정말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건데 근데 우리 대부분 우리 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내 집값 오르면 살고 가야겠다는 동네로 아니면 나 그냥 어느 동네에 집값 오른다니까 내 집 팔고 돈 벌어서 조금 더 버텨서 거기 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재생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이번 작년부터 여러분들이 뭐 신문지상에 뭐 서울에 우리 전국의 부동산 광풍을 우리가 다시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올 것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자기의 삶을 이제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주거인데 주거 환경인데 이 주거가 전부 다 이 투자 가치, 자산 가치화의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정주 이 환경과 기반이 그 지역에 사람들이 오래 같이 이렇게 살아갈 때 거기서 이제
이웃 간의 관계들이 형성되고 우리 지역을 잘 가꿔야지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나 그냥 좀 있다가 나 갈 건데 떠날 건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뭐 좀 오르면 나 살고 갈 건데 이러니까 이 전 지역사회에 대한 마을에 대한 어떤 이해나 관심이나 이웃과의 관계나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공동체도 그래서 참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저도 벌써 이제 4년 됐나요? 제가 광주광양 시청에 참여혁신단장 이렇게 하면서 광주의 어떤 공동체 운동과 마을 공동체 이런 것을 총괄하면서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길인데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웃 간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주거 환경의 문화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해준다는 것은 너무너무 난 우리 사회를 바꾸는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난 사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마을을 위해서도. 결국은 그럴 때 나의 자산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는 가꾸지 않으면서 뭘 바란다는 것은 우리 시민으로서 어떤 책임이 조금 없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재생에서 주민 참여가 얼마나 중요하고 주민자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그냥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수많은 마을 단위별로 이렇게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몇백억씩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계속 저도 심사 그 선정 뭐 이런 데도 참여해서 해보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좀 회의적일 때도 많아요. 그런 생각은 그 많은 돈을 그냥 건물 하나 딱 짓고 어떤 마을에 또 커뮤니티 센터라에서 200억, 150억짜리 건물 딱 하나 지어놓고 지어놓으면 뭐랄까 누가 이용을 해야만 이용도 하지도 않으면 일부 소수가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마을이 바뀔까? 뭐 그렇게 해서 마을이 바뀌지는 않을까? 마을 주민들이 전체가 참여해서 오히려 큰 건물 100억 주고 바꾼 것보다는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적어도 20-30%라도 참여해서 골목길에 야생화라도 심고 하는 게 마을을 바꾸는 데 훨씬 큰 영향과 효과를 주는 것이지 무슨 국가가 200억, 300억 공모사업에 따와가지고 거기 건물 하나 지었다 해서 그 마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보다는 이렇게 저는 공단위에서 이렇게 국단위에서 이야기할 때는 도시재생, 마을재생이라는 말을 저는 더 쓰기 좋아해요. 왜냐하면 좀 더 친숙해요. 마을재생이 내가 살고 있는 것부터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해보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이 한 페이지가 도시재생의 이야기를 다 포괄적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일 먼저 재생은 1, 2년 사업비 따와가지고 했다고 해서 재생이 되는 거 아니다. 재생은 내 삶과 삶 속에서 내가 이 마을을 떠날 때까지, 이 마을이 없어질 때까지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할 때 재생이 되는 것이지 1, 2년 사업비 받아서 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이것은 재생이 아니다. 이 재생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요즘은 우리 남성들도 이 자기 피부 재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잖아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 주관분들 이때 우리가 재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 얼굴이 좀 거칠어졌어? 그 영향은 제가 운동을 안 했거나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뭔가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그러니까 내 몸이 또 내 얼굴이 피부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려면 내 피부가 좋아지려면 약 먹어도 좋아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관리를 하잖아요. 스트레스도 줄이고 영양분도 섭취도 하고 충분한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 내 젊은 피부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게 재생이에요. 그게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뭐 좋은 약을 먹어서 재생이에요. 그건 아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된다는 마을에 살기 좋은 마을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지속적으로 재생이 되려면 그 아래다가 이렇게 폈었죠.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 참여고,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주민들은 생각들이 다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다를 겁니다. 우리 마을의 활력을 정말 꽃과 나무로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서 활력시키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그건 아니고 우리 마을에 어떤 무슨 뭐 서비스든 어떤 공장을 유치해서 우리 마을 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활성화시키자, 이런 쪽 사람이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지금 재생하는데 제일 어려운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주민들과 갈등이. 재개발할래 50% 내지는 60%. 우리 재개발할래. 우리 다 밀고 우리 재개발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재개발 반대. 우리는 절대 재개발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냥 우리 단독주택들 하겠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처음에 부딪힌 거잖아요. 그래서 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단지 가보면 이 전부 다 이렇게 주민들이 최종성 뭐라고 그러죠? 했잖아요. 찬성 반대. 그래서 뭐 70%인가 몇 프로가 넘어야 재개발 들어가고 재건축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지만, 주민들이 참여할 때는 민주적인 주민 협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바꾸지? 우리 마을에 맞는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보자.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공감을 얻고 다 같은 생각을 이끌어내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주민 협치고 마을 협치고. 그런 마을 협치가 잘 되려면 그런 마을 협치를 통해서 주민 자치가 잘 탄탄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그런 보는 거죠. 이게 무슨동에 마을의 주민 자치가 잘 만들어졌을 때 재생이 되는 거지. 지금 재생은 제가 볼 때 주민자치회나 주민들하고는 관계없어요. 내가 가서 보면 관계없는 데가 대부분. 국토부는 주민자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행안부는 주민자치를 이렇게 중시하고, 국토부는 그냥 전문가들하고, 또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사업비하고, 그리고 사업비 어디 영역업체에다 주어서 그게 뭐 토목하는 업체든 뭐 건축하는 업체든 그렇게 만들고 끝나니까, 이게 과연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까?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천억을 들여서 어떤 시설을 만들어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민들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공급자 중심으로. 그래서 요즘은 국토부도 재생을 할 때 자꾸 그런 방향을 유도해. 주민 참여, 주민 자치, 주민 협의체 만들어라. 뭐 아마 다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렇게 주민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요. 그 사이에 주민총회. 이런 것들이 잘 되려면 주민 자치가 잘 돼야 되고, 주민 자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마을을 어떤 마을로 만들자라고 주민들이 모여서 계획도 세우고, 우리 마을에 이런 자원들이 있으니까 이 자원은 이렇게 보존하고 이 자원은 없애버리자. 여기에 그리고 무엇을 만들자. 이 거리는 어떻게 바꾸자. 어떻게 꾸미자.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대한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자, 그 계획을, 그 사업을, 그러니까 그 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 것도 있고, 돈 없어도 우리 주민들이 그냥 실천하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행정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그냥 예시입니다. 행정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여러 부서들. 이게 막 국토부든 중앙정부 부처든 광주광역시의 여러 부서든 구청의 여러 부서든 아마 다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런 사업들 다 할 거예요. 이런 사업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마을에서는 그런 마을 재생 계획을 세워서 주민자치회가
주도가 되고 기반이 돼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것은 재원이 시청에 무슨 부서에 있다더라. 거기에서 프라이에서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지원도 받고 이렇게 이제 연차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재생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간단해요. 근데 이 간단한 재생의 방법론이 또는 어떤 철학이나 가치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놓치고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하니까 공무사업에서 뭐 사업비 받아와야지 이 생각들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그런 지속 가능한 재생이 잘 안 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하나씩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러려면 지금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을 도시 마을 재생을 잘 하려면 잘 할 수 있는 기반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기반이. 저는 그 기반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거버넌스 어려운 말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주민들의 마을 협치, 자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들 잘 만드는 데 오히려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협력, 민관 협력. 주민들 간의 협력도 잘 열심히 해야 되지만 관어도 협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재생을 하는데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자원들이. 다양한 자원이 필요해요. 그 자원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자원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마을에 다 있어요. 어떤 것들.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 재능이 있는 사람도 계시고 또 우리 마을에 전문가도 있고 또 우리 마을에 누군가는 자기의 공간을 우리 마을에 내놓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함께 쓰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못 찾아서 그래요. 사실 우리 사회는 개인의 어떤 욕심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자원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쓰는 것을 즐거움과 행복으로 느끼는 그런 참다운 시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잘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이런 동따님들로 제가 주로 강의하는 게 주민자치, 공동체, 그리고 이제 몇몇 이렇게 재생 이야기 이런데 주민자치 공동체 가서 보면 사실 역량들은 다 있어요. 조직적 역량들은 다 있어요. 보통 동단위에 가보면 한 20, 30개씩 다 있죠. 그게 이념적 이런 거 다 성향을 떠나서 정파적 성향은 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새마을 협의도 있고 자원봉사 협의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사회복지부도 있고 청년회, 부녀회 조직들이 다 있다. 근데 그 조직들이 가서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전부 다 따로따로 같이 함께 협력을 잘하는 걸 잘 못 봤다. 근데 주민자치는 사실 그 조직들이 하나로 그냥 주민자치 회를 만들어 보면 끝날 일인데 그게 잘 안 돼요. 각자 조직들이 내가 왜 너희 조직에 들어가? 이러는 거죠. 근데 주민자치에는 어떤 특정한 조직이 아닌 거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같이 함께 하는 게 주민자치회니까 주민자치회는 근데 우리가 이제 이해를 잘못하는 게 과거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는 거죠. 마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회복지보장협의회는 주민자치회로 다 찾아오니까 아니 내가 왜 너희들 조직에 우리가 들어오라고 그래? 이렇게 이제 오해가 발생하는 건데 제가 뒤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한 번의 이야기를 지금 연계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제가 이 플랫폼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플랫폼도 제가 어렵게 설명을 했지만 그렇게 어렵게 이해하지 말고 쉽게 이해가 된다면 우리 마을의 재생을 하려면 필요로 하는 자원들이 필요하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계를 시킬 건가. 내가 나중에 뒤에 사례에서 제가 참여해서 나갈 때 저기 서구 발달마을을 했던 그게 지금 성공했다 안 했다 그 차원이 아니고 했던 방법론이 있어서 그때 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자원을 연계를 해서 우리 마을을 이렇게 좀
그, 바꿔볼 것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도시재생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기반이 있어야 돼. 이것을 우리 역량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지역 주민의 역량, 지역 주민들의 자치 역량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 우리가 조금 높아져야 되겠다는 주민의식, 의식 수준이 시민의식 수준이라고 그래서 민주시민의식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광주가 조금 옆으로 떼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는데, 우리 광주를 민주인권도시라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민주인권도시라고 생각하시죠? 다 저도. 그러면 민주인권도시면 뭐 인권 빼더라도 민주도시면 타 도시보다 우리가 훨씬 더 민주적인, 여러분들의 일상 삶 속에서 민주적으로 행동을 하십니까? 광주 시민 150만이 특별히 대구 시민이나 인천 시민보다 우리 광주가 훨씬 민주적으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네? 그렇지 않다면 광주를 민주도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려웠을 때 대한민국이 독재정부 시대에 광주 시민이 나서 또 들고 일어나서 뭐 우리가 좀 데모도 하고 민주화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도시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민주도시라고 했죠. 근데 그 일은 사실 서울 시민도 했고 다른 도시 시민들도 했거든요. 우리가 더 지향해야 될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마을 안에서의 민주주의, 이걸 우리 이제 더 이야기를 합니다. 보다 더 심화된 우리 마을에서 우리 일상생활 내에서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를 잘 하려면 민주시민이 있어야 도시재생을 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치도 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주민들이 참여와 소통, 자치와 협치, 연대와 협력, 나눔과 공유, 반응과 배려.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좀 시민의식이죠. 이게 시민의식인데, 이 시민의식들이 우리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되면 도시재생도 잘 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아까 도시재생 큰 이야기를 했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마을 재생이나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주민참여 기반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주민참여 기반이 조성이 되려면 뭐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느냐 라고 하면, 제가 뭐 시간 없는 데서 다 설명 못 했지만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지금 구성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정말로 잘 구성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물음표를 던지고 싶은데, 진짜 주민자치회는 모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화된 이런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거, 운영하는 것이 제일 먼저죠. 오늘 재생대학에 와서 무슨 뚱딴지 같은 주민자치회를 왜 여기서 이야기를 하냐 하지만, 주민자치회가 주도가 되어서 그 마을의 재생을 하는 것이지 특정 주민이 한다 해도 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려면 주민자치회가 있어야, 주민자치 역량과 우리 마을의 그 기반이 더 있어야 우리는 행정기관하고 파트너십을 갖게 되는 거죠. 행정기관과 파트너십을 가져야만이 내 마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우리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이런 일들을 행정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어야만이 파트너십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주민자치는 복지, 재생, 우리 마을 경제, 우리 마을의 문화, 교육, 우리가 마을에서 필요한 생활 SOC까지 모든 것을 관장하는 거죠. 모든 것을 관장하는 거죠. 주민자치라고, 마을자치라고. 그래야 우리
우리 마을의 문제를 행정과 파트너십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을에 어떤 그 소방도로에 뭐 싱크홀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럼 그걸 개선해야 되잖아. 그럼 개선을 하면 주민자치가 중심이 돼서 행정과 파트너십을 이루고 행정의 이야기를 해서 개선하게 만들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소위 말해서 구청이, 북구에는 구청이 있다면 마을에는 마을청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에 대한 동사무소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동사무소는 우리 자치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 출장소 개념이고 구청의 출장소가 동사무소고, 진짜 이제 청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주민자치가 그 동에 그 마을의 주민자치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가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생활정책과 관련해서 내 삶의 질을, 우리의 삶의 질을 조금 더 개선해주고 높여주는 일들이. 여기에 보면 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보시잖아요. 마을의 문화, 경관, 재생, 협동조합. 이게 사실 다 재생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도시재생이라고 하나를 뺐지만 결국 이 전체가 다 재생이라고. 아마 이제 재생계획을, 마을 재생계획을 세우면 다 이런 이야기 다 들어가겠죠? 복지 문제도 들어가고, 무슨 문화 이야기도 들어가고, 뭐 공간 이야기도 들어가고, 골목길 이야기도 들어가고, 환경 이야기도 들어가고, 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된 마을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마을이고,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고, 또 그런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고. 그래서 재생, 이 전체가 재생인데,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을 할 때는 공동체라는 것이 개념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도시재생에서 중요한 어떤 개념이다. 공동체라는 것이. 그래서 요즘 국토부에서도 공동체를 강조를 해. 막 사업 공모할 때도 이 공동체라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공동체가 잘 되고 주민자치가 잘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합적으로 우리 마을의 재생이라고 하는 그 종합적 개념, 사고가 잘 되려면 결국은 그 일은 우리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진다고 했죠. 교육이 돼야 되죠. 그래서 주민들을 이런 그 자치나 재생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만큼 그만큼 배우게 되는 거죠. 그 자체가 교육인 거예요. 현장에서 주민자치에 참여하고 도시재생에 참여하고 뭐 공동체 활동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그 민주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참여하는 장이 어떤 교육의 배움의 장인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걸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대학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론적으로 배우는 건데, 저는 이런 뭐 이렇게 강의식으로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즘 초중고 학습도 그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체험, 경험과 체험 중심에서 이 지식이, 내가 이 어떤 지식을 더 배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죠. 물론 이론 교육과 이런 강의실에서 강의 교육도 중요하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재생대학에서 이런 수업을 듣고 끝나면 반드시 자기 마을에서 활동가로 활동하고 재생에 참여하고 자치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이렇게 될 때 그게 효과로 나타나지. 여러분들이 오늘 재생대학에서 뭐 몇 달간 이렇게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마을에 어떤 활동 않고 뭐 재생도 활동 안 한다면 뭐 그게 뭐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재생이나 자치나 공동체에 선도적인, 우리 마을에서는 선도적인 이제 주인이시죠. 시민이시죠. 주민이시죠. 자, 세 번째로 보면 이제 주민자치,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를 활동해야 돼? 활성화해야지. 이 마을 재생을 위해서는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협치를 어떻게 해야지? 이제 이런 문제에 우리가 이제 부딪히는 거죠. 이런 기본적 문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자기 마을에 와서 활동을 할 때 이런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셔야 돼. 어떻게 우리가 주민들을 많이 끌어내지? 주민들을 참여시켜야 되지? 이런 것이.
도시재생을 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자치구에서 행안부에서 우리가 자치분권이라고 해서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주민들의 분권, 여러분들의 어떤 주인된 권리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새로 법도 만들고 주민자치에 대한 개선안도 나오고 했는데 일선에서는 전부 다 과거 주민자치위원회와 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그것이 공모든 뭐든 30명 이렇게 공모를 하든 추첨을 하든 그래서 부총장이 이렇게 임명하고 그게 맞을까? 처음에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근데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재생대학에서 주민 참여를 또 주민자치를 이제 하시는 여러분들은 나는 그렇게 그런 것보다는 주민자치회는 기본적으로 지금 법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을에 2만 명이 살면 2만 명의 주민들은 다 주민자치회의 회원이에요. 주민자치회 회원이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30명 여러분들이 뽑았다는 사람들은 뭐냐? 구청장 임명했던 사람들이 그거는 주민자치회 운영위원회에 불과해요. 운영위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민자치회원이 몇천 명 되고 몇만 명 되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다 일일이 다 실무적인 것까지 다 하겠어요? 근데 대신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이렇게 뽑아놨으니 여러분이 실무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논의해서 결정하고 전체 회의가 회의 때만 주민 전체가 참여한다. 그게 주민총회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주민들 소속감이 다 주민자치회에 있다. 내 소속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않는 순간 주민자치회 굉장히 이 재생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통일된 조직, 대표 조직이 재생을 해야 된다. 재생 관련된 일들을 해야 된다. 나는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 평소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 설립이 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먼저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참여한 사람들이 우리 운영위원도 뽑고 자치위원도 뽑고 이렇게 나면 좀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고 그러려면 주민자치를 만들 때도 준비단을 구성을 해서 주민자치 설립을 위한 준비단들이 구성을 해서 준비단에서 규약안도 만들고 주민자치를 어떻게 운영하는 운영 방안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는 주민총회에서 의결을 받는 것. 이래야 나는 주민들이 주민자치를 내가 소속하는 자치회다라고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지 마치 이렇게 어디 관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조직은 많은 주민들은 사실 그 하나도 참여가 안 되는데 소속감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별 관심이 없더라. 참 주민 참여가 어렵습니다. 주민 참여 우리가 참여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각 동단위별로 하면 많이 참여한 200명 활동하신 분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참여를 많이 주민들을 끌어내는 게 재생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가 이제 이런 주민들이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재생의 핵심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재생대학에서 이건 기초적인 이야기인데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를 반드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돼야 된다. 활성화 안 되면 재생사업은 한 걸음도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재생을 위한 그러려면 이제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죠. 아까 이제 다시 또 정리하면 재생을 잘 하려면 이제 우리 마을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몇 가지 제가 우리 시민들의 우리 주민들의 기반과 역량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 기반과 역량의 핵심적인 것은 주민 조직이죠. 통합된 주민 조직. 거의 이제 그 대표성 있는 주민
자치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안에 뭐 주민총회도 있고 마을 협치도 있고 그 속에 다 들어가니까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 마을을 그러면 이제 재생을 좀 하고 싶어. 그러면 처음부터 뭐 됩니까? 그런 준비 작업을 해야죠. 그 주민자치회라는 주민대표 조직이 중심이 돼서 이제 우리 마을을 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일들을 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주민자치회가 기반이 돼서 이런 거버넌스를 운영을 해야 돼요. 우리 재생을 위한, 마을 재생을 위한 거버넌스를 운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주민협의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주민협의회라고 국토부에서 이야기냐면 사실 주민협의회가 주민자치회예요. 근데 국토부의 사람들은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안부에서 쓰는 용어고, 자기들은 이런 용어를 잘 안 써. 주민협의회라는 용어를 쓰죠. 주민협의회보다 더 대표성 있는 것은 주민자치회죠. 그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주민협의회나 주민자치회. 그게 재생을 할 때는, 마을 재생을 할 때는 마을자치회,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중심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주민협의회는 어떤 개념이냐면 마을에서도 이제 동 단위에서도 동 전체를 재생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정 지역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가지고 주민협의회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그렇죠. 물론 어떤 데는 또 다른 데 잘한 데는 우리 동에서 이 지역만 하는데 전체 우리 동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걸 어떻게 잘 재생을 잘 할 건가 이렇게 한 데도 있고, 그냥 여기 이해 당사자들끼리만 모여서 주민협의회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진짜 우리가 재생을 잘하려면 이해 당사자들끼리만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내 마을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뭐 이해원이 있는 사람들만 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영향을 다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을자치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을자치회가 주민자치회와 똑같은 개념이고, 자 거기에는 일반 주민들도 참여하지만 이왕이면 참여하는 시민들이, 주민들이 대부분 이런 조직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참여해요. 활동하는 사람들. 2만 명 중에 200명이라는 것은 제가 실제 활동하는 200명, 300명, 400명 주민들은 대부분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에 이런 조직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재생 사업을 논의를 해라. 우리 마을 재생에 대해서 협의를 해라. 이게 저는. 그래서 이 자체가 주민협의회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표준 모델은 없지만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 다 빼버리고 일부 사람들, 재생과 관련된 일부 사람들만 주민협의회 만들어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여기에는 학생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 마을을 활성화시킨다는데 우리 젊은 애들 이야기도 들어가야 되지 않아? 젊은 애들도? 그래서 이런 데 사는데 이렇게 주민협의회 내지는 마을자치회 또는 마을협치 뭐 이런 거버넌스를 만들었으면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무엇을 해야 되냐, 이런 것을 해야 돼. 이런 이야기. 우리가 마을 재생을 하려면 뭐 추진 기구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마을을 재생을 하려면 무슨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대신 그 사람들 좀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뭐 추진위원회나 추진협의회 같은 뭐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만들 때도 이런 데서 이렇게 논의해서 만들어야지. 다 같이 참여해서 우리 추진위원회 20명을 하자. 재생 추진위원회를 뭐 이런 개념. 그리고 재생을 하려면 우리 마을을 잘 알아야 하잖아요. 마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하면 좋구나. 마을을 잘 알아야죠. 그러면 우리 마을에 뭐가 있는지, 우리 마을의 장점이 뭔지, 우리 마을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이런 자원조사도 해야 돼요. 무엇을 그릴 것이며 무엇을 개선할 거며 무엇을 보존할 거며 어떤 것들을 더 활용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우리 마을에
근린공원이 있다. 시가 만들어, 구가 만들어 근린공원. 자, 우리는 이 근린공원을 우리 주민들이 한번 정원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그것도 사계 정원으로, 사계가 꽃이 피는 정원으로 만들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바꿀 건지, 골목길은 어떻게 꾸밀 건지, 또 우리가 우리 마을에 많은 건축물들이 있는데 이 건축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통일화하든 보다 더 디자인을 개선하는데 어떻게 할 건지, 이건 너네들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 내부 자원만 갖고는 안 되니까 만약에 외부 자원이 필요하다면 외부 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유치할 겁니까? 적절한 그것이 뭐가 있을까? 적절한 예를 하나 들었으면 좋겠는데, 내부 유치라고 하는 것들. 이게 꼭 바람직스럽진 않는데 내가 마땅한 예가 없으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요즘 그런다고 말이에요. 나도 들어서 아는데 요즘 스타벅스가 이렇게 건물 이쁘게 해서 어디 스타벅스에 들어오면 그 이때가 다 변화된다며요. 이게 이제 그런 것처럼 내가 꼭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좀 적절한 예가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 어떤 그 외부 유치잖아요. 자원의 유치. 그래, 우리 마을에 주민들이 합의를 했어. 우리 마을에 스타벅스 커피숍을 하나 만들어서 유치하자. 그럼 그거 있으면 우리 마을 전체가 특히 좀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상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 마을에 예술인을 좀 유치를 해볼까? 우리가 화가를 유치해보자. 그 예술인이 우리 마을에서 좀 자기 작업장과 자기 어떤 그 미술과 이런 것들을 하나 정말 그 디자인 이쁘게,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 원래 디자인을 신경 쓰는. 그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마을이 바뀌는 거죠. 마을이 바뀌는 거예요. 뒤에서 뭐 시간 없으면 뒤에서 생각해 볼 거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마을이 바뀐다는 것은요, 무슨 그 어떤 사업을 해야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주면 바뀌어져요. 다시 말하면 광주의 풍기, 옛날 폐선부지 있죠. 폐선부지를 푸른 길로만 딱 만들어 놓으면 재생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발적으로 될 거예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되잖아요. 폐선부지에 접한 그 공간들은 전부 다 미술관 들어오고 카페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그러면서 싹 바뀌잖아요. 재생은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의 어떤 사이트의 특정 공간에 어떤 임팩트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걸로 인해서 주변이 이제 알아서 주민들이 스스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근린공원 이야기했죠. 근린공원을 대부분 보면 나무 몇 개 심어주고 놀이터 몇 개 만들어 상당하거든요. 근린공원 주변에 별로 근린공원이 있다고 그 주변이 발전하던가요? 근데 만약에 그 근린공원을 주민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 디자인을 제대로 해가지고 단 200평인데 500평인데 정원 디자인을 제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주민들이 멋진 정원으로, 공원이 아니라 정원으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주변이 어떻게 바뀔까?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틀림없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 사신 분부터 바꿔질 거예요. 자기 집부터 그렇게 만들 거라고. 그런 것처럼 재생은 그렇게 하는 거지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를 통해서 하는 거지. 우리 회의 문화부터 여러분들 도시재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이거예요. 사실은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생의 지도자인데 뭔가 하루 해보려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반대, 이 사람 말아야 돼. 그러면 회의를 해야 되는 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이런 훈련은 어디서 오냐면 회의를 많이 해봐야 돼. 토론도 많이 해봐. 뭐 우리 마을 그 현안을 가지고 토론을 많이 하는데 주로 우리 마을 현안을 가지고 토론을 별로 안 해. 내가 보면 현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까 마을 협치, 지금 마을 협치 그 공모사업에서 뭐 3년차 한 마을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왜 협치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협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안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하고 토론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그 방법론을 배우는 훈련인데
자꾸 사업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최근에 주민자치회가 제일 좋은 현안이에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우리 마을은 어떻게 만들 거고 어떻게 운영할 거고 어떻게 구성할 거고 이런 이야기를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냥 구청에서 내다 준 지침만 갖고 그냥 하는 것이지. 근데 법에서 구청에서 내려온 지침은 하나 표준에 불과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마을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의하는 것들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도시재생의 마을재생 지도자가 되려면 이제 이런 거 제일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게 같이 논의해서 결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마을도나 마을계획 디자인 여기까지는 잘 하시더라고. 이것은 잘하는데 그래서 조금 요즘 한 마을계획 세운다고 뭐 요즘 공모사업에서 모든 마을들이 지금 다 하더니 자치회가 공지인데 하는데 이것은 좀 덜하는 것 같고 이걸 해야 돼요. 우리 마을에 어떤 자원이 있고 자원주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주민이 살고 있는 것도 알아봐야 돼요. 재생에 필요한 우리 마을 주민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거기에 예술가도 있을 것이고 청년도 있을 것이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마을 자원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디자인. 디자인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요즘 시대에 이런 것은 우리 청년들한테 많이 모르고 우리 그 연세들이 저같이 60대 이렇게 되는 분들보다 조금 참고 연세 드신 분은 조금 발언할 기회를 참고 이런 것은 젊은 애들한테 많이 발언 기회를 주면 젊은 애들이 잘할 거예요. 젊은 우리 주민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저 카페 만들어 볼까 하고 카페 만들어라고 어떤 사명감을 주면 제 세대는 어떤 카페를 만드냐면 자기가 경험한 적에는 다방입니다. 모든 구성 실내 디자인도 실내 인테리어도 다방처럼 만들고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만들어라면 요즘 여러분들이 주로 커피 마시는 그런 커피 카페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을 만들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이 디자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을 때 거기에 감동하고 막 이런 것이야. 그래서 제가 정원을 하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근린공원은 저 같은 세대에서 다방 만드는 것이 똑같은 거고 우리 시에서 만드는 근린공원 아니 공원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좀 더 디자인적으로 가미를 하면 정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 공원보다는 정원은 시대예요. 여러분 TV 보세요. 유튜브에 정원 아주 엄마들 아빠들 막 정원과 관련된 유튜브는 막 100만 명, 200만 명씩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도시를 바꿔야 돼요. 사실 우리 광주는 그게 너무 약해. 담양, 뭐 이런 순천, 여수, 연대 가다 보면 도시 전체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니까 활성화 되잖아요. 지역이 활성화되는 시간 간다고. 그런데 이런 디자인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도시재생대학에서 이 수업도 있겠죠. 그렇죠. 이 수업 있죠. 네, 커뮤니티 디자인은. 디자인은 전문가가 와서 이야기해요. 나머지는 출문이니까 이러면 벌써 준비 다 됐다네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을 해보세요. 우리 동네에 어떤 자원이 있지? 뭐 이런 것들. 우리 동네에 어떤 마을을 만들까? 또 우리 동네에 무슨 문제가 있지? 이것도 우리 동네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시더라고. 다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개선할 것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 방법도 여러 가지 있죠. 아, 우리가 구청에다 이야기할까? 해결해달라고?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까? 아니면 외부의 자원을 활용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런 것처럼. 또 이런 거. 우리 동네 우리 주민들의 수준. 또 참여는 활발한가? 만약에 우리 동네에 참여가 별로 없다.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민들 많이 참여시킬 것도 고민해요. 그러면 한 사람당 5명씩 손잡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런 거라도 해야 돼. 참여 운동이라고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추진단 구성.
추진단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아까 제가 앞에서 재생 추진단을 만들어야 됐잖아요. 이 추진단은 어떻게 구성해야 될 건지. 이런 것도 이제 아까 전체 그 협의회에서 이제 논의해서 만들어야 돼요. 꼭 나는 이 추진단에는 이런 사람들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런 활동가들이랄지 청년들이랄지 이런 사람들. 기업도 유치를 하면 좋아요. 기업. 착한 기업들. 착한 기업들 우리 동네에 와서 좀 해달라고 같이 함께 하자고. 아마 주민들 이름으로 가면 해줄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재능기부 차원에서. 여기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들도 사회적 가치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런 행정의 여러 부서들과 협의해서 할 것이다. 마을 재생에서 몇 가지 필요한 사례들만 제가 한번 모아보는데요. 제가 참여혁신단장 할 때 이런 것들이 재생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공동체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든 거죠. 아까 말씀 다 드렸어요. 이런 공간을 꾸밀 때도 디자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카페처럼 꾸며야 된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 아까 이제 내가 이야기한다는 건데 발산마을 그 재생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좀 협식적 방식으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추진단을 이 주민자치회랑 이 마을의 여러 조직들과 함께 추진단 만들고 거기서 추진단장도 정하고 저도 추진 어떤 그 서포트해주는 그 위원장 같은 일을 계속 회의하고 그럼 거기서 나와요. 아 우리는 다 노인들만 있어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한 청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청년이 없다 우리 마을에. 그리고 또 청년들 연결시켜주고 아 우리는 또 쓰레기를 치워야 되고 근데 어디서 또 이제 봉사단체와 연결해서 기아자동차를 또 연결했고 아 우리 폐공과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내가 또 폐공과 매입을 어디 가면 폐공과 매입비가 나와 있을까? 또 시청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또 연결해주고 이렇게만 해서는 안 돼.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동네는 상하수도도 안 들어오니까 이런 거 정비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업을 좀 어디가 있지? 또 찾았더니 국토부에 뭐 세틀 사업이 있다? 뭐 사업이 있다? 또 거기 그랑 연결해서 또 공모사업에서 해줄 왔지? 또 여기에 예술인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또 예술인을 연결시켜서 또 왔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야. 도시재생은 연결이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진짜 세계적인 도시재생하고 그 이야기를 해. 도시재생은 연결인다고? 그래서 사람이 다 똑같구나. 이런 이야기.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구체적인 사례니까 아까 제가 그 도시재생은 뭐 복지도 들어가고 문화도 들어가고 교육도 들어가고 다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회적 마을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다 같이 하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다. 그러니까 총계 종합적으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를 했습니다.